네, 안녕하십니까. 토크IT 진행을 맡고 있는 지식큐레이터 오승입니다. 오늘은 델에서 누타닉스와 같이 만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웹 스케일 컨버전 어플라이언스를 직접 이 관련된 내용과 직접 시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를 오늘 직접 한번 눈으로 직접 보시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는요, 델 코리아의 신원철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 요즘 이제 나온 지 화두가 된 지 몇 년 됐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서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 네네. 이제 어떻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뭐까지, 컴퍼니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어떠세요? 이제 필드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기술적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가 이제 계속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네. 뭐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IT 환경 자체가 약간은 보수적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의 레거시 환경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의 그런 것들을 이제 저기 하느라고 약간은 레거시 위주로 계속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미 나온 지 한 2, 3년 된 시점에서 이제는 조금씩 도입해 하려고 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해외는 네네. 이제 결국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아키텍처라는 것이 네. 이제 웹 스케일 인프라스트럭처하고도 좀 일목상통한 거지 않습니까? 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일단 이걸 좀 애정남처럼 네. 구분 좀 해주세요. 웹 스케일 인프라스트럭처하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아키텍처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른 건지. 예, 그거를 완전히 분리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소프트웨어 네. 디파인드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고 말하는 거는 네. 그냥 기존의 커모디티 시스템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하드웨어에 범용적인 하드웨어죠. 거기에다가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디파인해서 내가 스토리지로 쓰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범용적인 네, 그렇죠. 그 하드웨어 위에 예. 아주 지능적이고 네, 아주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예.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걸 감싸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융합된 거죠, 그게. 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단순히 스토리지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디파인해서 네. 완전히 레거시 구성처럼 서버와 스토리지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토리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거를 이제 말한다면 네네. 저 웹스케일 인프라스트럭처는 말 그대로 인프라스트럭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네. 소프트웨어 디파인으로 스토리지를 구현하지만 그것과 같이 컨버지드 되어서 네. 서버 인프라까지 같이 하나의 인프라로 만든다는 거죠. 네네. 그거를 이제 웹스케일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기존에 잘 알고 계시는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들이 네. 잘 하던 네. 웹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발전되어 온 웹스케일 인프라스트럭처를 아예 전체적으로 네. IT 인프라스트럭처 전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접목시킨 거죠. 사실 요즘 이제 모든 것이 네. 다 웹으로 구현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바일도 웹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네. 네. 그런 이제 어떤 웹 서비스가 이미 검증된 서비스들이 이제 웹스케일 인프라스트럭처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기존의 웹 서비스가 앞단에, 그러니까 네. 고객이라든가 커스터머가 일반 개인 유저들이 볼 수 있는 화면, 네. 디스플레이 쪽에만 이제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어떤 프로세스를 돌리고 네. 디스크에 저장하고 하는 것들까지 전부 다 웹스케일 이라는 아키텍처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뒷단에도 예전에 우리가 웹 서버를 구현했던 것을 떠올려 보시면은 웹 서버를 병렬로 쭉 놓고 그 중에 두세 대가 나가도 네. 지속적으로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성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백엔드 인프라스트럭처 전체를 그런 식으로 네. 만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해가 좀 쉽게 되네요. 네네. 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웹스케일 인프라스트럭처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네네. 뭐 다른 것보다 맨 밑에 보면 API 드리븐 네. 오토메이션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뜻입니까?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매니지먼트 툴 네. 같은 것들을 거의 대부분의 하드웨어나 서버, 스토리지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런 것들을 매니지먼트를 각각의 분산되어 있는 다른 하드웨어들끼리도 완전히 통합시켜서 매니지먼트 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이제 대기업의 관제센터 같은 데를 가보면 네. 이 관제센터 커다란 디스플레이 화면에 모든 자사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 시스템, 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구현을 해놓죠. 근데
별개의 각각의 하드웨어들마다 다른 벤더들마다 매니지먼트 그 툴이 다르다면 네네. 얘네들을 이것 띄웠다 저것 띄웠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얘네들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한다면 통일된 어떤 API를 가지고 얘네들을 머지시킬 수 있어야 네네.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그 웹스케일 인프라스트럭처를 구현하기 위한 맨 마지막 방안으로도 이런 그 분산된 그 각각의 독립적인 하드웨어들이 있지만 얘네들을 네. 하나로 묶어서 매니지먼트하고 그거를 또한 매니지먼트 솔루션에 네네. 연결해서 그 관리할 수 있는 API까지 같이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자, 이미 글로벌한 이제 플랫폼 네네. 서비스 회사들은 다 이걸 웹스케일 아키텍처 쓰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뭐 요새 뭐 쿠팡이라든지 엄청나게 네네. 많은 회사들이 이제 플랫폼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뭐 기본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흡사하게 네. 그 좀 덴시티 높은 그 커모디티 서버들을 네. 병렬로 이제 연결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요것들이 이제 앞단의 그 컨슈머 클라이언트들,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 유저들이 그 보는 부분들에 네.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구현을 하기에는 네. 아직까지는 약간은 미비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별도의 스토리지라든가 아니면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오픈스택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 별도의 스토리지 인프라를 별도로 가져가고 서버 인프라를 별도로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물론 많은 부분들이 이제 다른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그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들을 이제 그 많이 그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직접 시연을 볼 네네. 델 XC, 이게 델에서 나오는 그 어플라이언스의 브랜드 네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델에서는 XC라는 어플라이언스 그 브랜드 명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제품을 출시했고요. 네. 앞서서 뭐 큰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말씀하셨다시피 누타닉스 소프트웨어와 같이 저희가 온라인을 맺고 네. 하드웨어는 델에서 제공하는 기존에 잘 알고 계시는 파워 엣지라는 네. 그 기검증된 그 서버 위에 그 누타닉스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전체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분산 처리하는 그 구조로, 그리고 아랫단의 스토리지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만들어주고 윗단은 실제 가상화 서버로 구현해주는 그런 형태의 어플라이언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윗단은 네네. 시청자분들이 이미 익숙한 환경이죠? 네, 윗단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윗단은 네. 뭐 서버 가상화 프로젝트라든가 서버 가상화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VM웨어라든가 네네. 아니면 하이퍼V라든가 KVM 같은 하이퍼바이저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하이퍼바이저 위에 가상 머신들을,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워낙 파워풀해지다 보니까 이 하드웨어 한 대의 서버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기에는 하드웨어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네네네네. 거죠. 그래서 이 가상화를 통해서 서버 쪽은 굉장히 이미 가상화가 많이 진척이 되어 있죠. 네네. 많은 회사들에서 가상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서버 단은 이미 효율화가 이미 네, 그렇습니다. 뭐 맥시멀 시킨 거네요. 네, 서버 그렇습니다. 단은. 네. 그런데 이제 그 반대적으로 이 아랫단에 실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 스토리지 영역은 아직도 레거시를 사용하고 네.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도 레거시 스토리지를 많이 찾으십니다. 네. 그거는 이제 별도의 센 스위치, 센 인프라가 필요하고 별도의 커다란 대형 스토리지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 수많은 그 가상 서버 위에 올라가 있는 VM들이 그 하나의 스토리지에 집중적으로 믹스된 I/O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병목이 생기거나 센을 구현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 비용, 네. 그리고 추가 관리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머지시키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델의 네. 그 이제 XC 어플라이언스도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가 이제 몇 달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델에서는 예, 네. 소개가 된 지 몇 달 됐고요. 네네. 기존에 이제 누타닉스에서 이제 네. 한 2년간 비즈니스를 했었죠. 네네. 자, 그럼 이 어플라이언스가 네. 국내에 지금 뭐 이제 뭐 POC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네네. 그래도 뭐 도입된 사례가 있다면 뭐 회사명 안 밝혀 어느 예, 예. 인더스트리에서 뭐 누타닉스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구축해 놓은 레퍼런스가 뭐 10여 군데 있긴 네네. 합니다만 네네. 델에서는 최근에 그 외국계 그 학교, 그러니까 교육기관. 외국계 교육기관에서 네네. 네. 가상화, 서버 가상화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 가상화 프로젝트를 하면서 최초에는 기존 레거시 환경, 그러니까 서버가 있고 센이 있고 센 스토리지가 있는 그런 구조로 처음에는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네. 어프로치를 하셨는데 저희가 델 XC 시리즈를 소개하고 거기에 대한 그 기존의 뭐 그 베스트 프랙티스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그 델로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큰 프로젝트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시스템을 사이징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아주 적절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 스토리지를 너무 작은 걸 사면 또 앞으로의 확장이 문제고 그렇죠. 너무 큰 거를 사면 초기 도입 비용이 많이 네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런 분산 환경에서는 가장 미니멈한 그 저희 그 구성이 세대로 네네. 구성이 되는데요. 네네. 그거는 이제 그 오픈 소스인 아파치 주키퍼라는 그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메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네네. 그 메인 프로세스가 그 세대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가장 네. 미니멈하게 세대인데 여기 나온 거 주키퍼. 네, 그렇습니다. 네네. 거기 이제 누타닉스 디스트리뷰션 파일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세스들인데요. 네네. 그 주키퍼라는 그 프로세스가 클러스터를 구성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미니멈으로 3대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네네. 요 미니멈 3개는 원료짜리 서버 세대예요, 말 그대로.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덴시티가 높고 작은 사이즈로 처음에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네. 나서 실제로 그 로드가 많아지거나 확장이 더 필요한 경우, 스토리지 용량이 더 필요하다 할 때는 그냥 원료짜리 서버 한 대 한 대 그때 이제 필요한 시점에 도입을 하셔서 클러스터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확장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우리 주키퍼 얘기했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이게 그 누타닉스의 네네. 분산 파일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전체. 네, 그렇습니다. 요거 그- 좀 중요한 프로세스별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어떤 역할들이 있죠. 앞 슬라이드에서 구조 부분을 잠깐만 다시 네네.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네. 그 노란 부분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신 부분 아랫단에 네네. 누타닉스 컨트롤러 VM이라는 네. 그 애들이 그렇죠. 각각의 노드에서 하나의 VM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네. 하나의 버추얼 머신으로 네. 동작하게 되고 걔네들끼리 클러스터를 맺어서 저 그림상의 아래쪽에 캐시라든가 그리고 티어링된 스토리지 영역을 구현하게 되는데요. 네. 저것들을 구현해주는 애가 그 다음 슬라이드의 이 프로세스들입니다. 아, 네. 그래서 물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 메인 되는 몇 가지 프로세스를 보면은 네. 뭐 스타게이트라는 애가 그 아랫단에 그 구현된 스토리지 영역을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된 스토리지 영역을 하이퍼바이저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때는 이제 하이퍼바이저한테는 하이퍼바이저가 하나의 단일 풀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일 풀로 보여지는데 네. 프로토콜이 흔히 네. 사용되는 그런 프로토콜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뭐 기존에 사용하던 NFS라든가 아이스캇이라든가 오케이. SMB로 이제 그 윗단을 속여서 보여주는 네네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모든 IO는 저 스타게이트를 스타게이트. 통해서 아랫단에 각 서로 다른 프로세스들에게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또는 읽히게 되면 네. 카산드라라는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DB를 검색해서 이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네네. 그 데이터를 쪼갠 오브젝트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게 되고요. 네. 이 카산드라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파치 카산드라라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역시 만들어진 DB고 NoSQL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카산드라의 뭐 퍼포먼스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알고리즘이랑 이런 것.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메타데이터, 저 카산드라 DB는 네. 모든 노드에 동일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메타데이터를 어떤 일정한 다른 그 특정한 서버가 독립적으로 한 대 가지고 있어서 그 메타데이터가 깨지면은 당연히 찾아갈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모든 노드가 각기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요. 분산해서 네. 각기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각각의 서버에서 일어나는 IO들은 리모트에 카산드라를 뒤지는 게 아니라 자기 로컬에 메타데이터를 뒤져서 네. 카산드라를 네네. 뒤져서 어. 찾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액세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그 메타데이터인 카산드라 DB를 메두사라는 애들이 메두사라는 그
프로세스가 각각의 다른 프로세스들과 이제 통신을 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옆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주키퍼라는 것은 클러스터 전체를 이제 관장하는 네네.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클러스터의 정보도 제우스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전파가 되고요. 네. 맨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맨 마지막은 아니고 맨 큐레이터라는 밑에. 맨 밑에 있는 큐레이터라는 애는 그 맵리듀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산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리고 컴프레션 해주고 네네. 디두플리케이션 해주고 그 서로 리밸런싱을 하고 이런 네네. 일들을 하게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데이터를 네네. 이제 그 균등하게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애고요. 네.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빨간색으로 그 박스 처리가 되어 있는 프리즘이라는 네. 애입니다. 이 프리즘이라는 애는 각각의 카산드라, 주키퍼 뭐 이런 그 프로세스들한테 네. 메타데이터와 하드웨어 저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하드웨어 자체의 가지고 있는 IPMI 그 포트를 통해서 하드웨어 정보 그리고 그 하이퍼바이저 정보 네네. 같은 것들을 모두 모아서 그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매니지먼트를 해줄 수 있게 보여주는 프로세스입니다. 네네. 자, 프리즘의 이제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네요. 네네. 그 이제 관리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직접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공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퍼바이저, 스토리지, 가상 머신, 하드웨어를 동시에 하나의 화면, 하나의 매니지먼트 네. 콘솔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바를 많이 써서 자바 자체가 좀 이제 PC에 다운돼서 돌아가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무거운 경향이 있는데요. 네네. 그 HTML5 표준을 사용해서 굉장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려하고 빠른 네. 그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EST API를 지원을 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매니지먼트 솔루션들과도 여러 이기종 환경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연동해서 하나의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통해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그 외에 원클릭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든가 뭐 리모트 매니지먼트 그리고 프리즘 센트럴이라고 해서 서로 원격지에 있는 서로 다른 클러스터를 한 군데에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클러스터 헬스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볼 화면이겠죠? 이따 시작할 네네, 때? 그렇습니다. 네네네. 뭐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이게 가장 그 처음에 로그인했을 때 보여주는 그 네. 프리즘의 홈페이지, 홈 화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 말풍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VM 그 하이퍼바이저의 정보, 그다음에 스토리지 퍼포먼스, 그리고 VM 정보, 그리고 뭐 얼럿이라든가 헬스, 네. 뭐 기타 등등의 그 메시지 같은 것들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피그레이션부터 해서 실제 헬스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금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는 매니지먼트 툴이죠. 네. 요거는 네. 이제 뭐 웹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들은요. 네. 그렇다면 이게 모바일에서도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네, 겁니까? 물론입니다. 물론 인터넷상으로 뭐 네.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이 다 되어 있다면 뭐 웹으로 충분히 접근해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한번 서버를 한번 일단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는 게 아까 이제 했어요. 서버인데 굉장히 단순하죠. 지금 네. 원유짜리 서버, 물론 렉에다가 올려놓진 않았습니다만 네네. 지금 원유짜리 서버 3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맨 밑에 있는 거는 베젤을 이제 장착을 해놓은 거라서 똑같은 것들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디스크는 보시면은 앞단에 뭐 SSD와 하드디스크가 4개씩 해서 8개의 지금 그러니까 디스크를 장착하고 네네. 있는 네. 3개의 서버입니다. 네. 맨 위에 있는 거는 그냥 네. 네트워크 스위치라서 무시하셔도 되고요. 네네. 예. 저 맨 위에 있는 네트워크 스위치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맨 밑에 상황입니다. 맨 밑에 거는 왜 배제를 했어요? 그냥 베젤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하나는 베젤을 껴놨어요. 오케이. 예. 네네. 그리고 예, 위에 있는 2개는 베젤을 뗀 상태로 디스크가 직접 보이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디스크가 모두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요 원유짜리 모델은 네. 그 디스크가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은 이제
이거는 이제 가장 630이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원유짜리 서버고요. 730이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한 2U짜리 그 모델도 있습니다. 그거는 24개 혹은 오케이. 12개의 디스크를 장착하실 수 있게 되어 자,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네. 화면에서 네. 그 왼쪽 뭐 1열과 2열에 네. LED 등이 반짝하고 아주 하는데 네네. 3열과 4열은 네. 하나만 켜져 있고 가만히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네. 그 1열과 2열에 있는 디스크들이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상품을 드릴까요? 저 좋아요. 외식 상품을 주세요. 예. 그 2열에 있는 디스크들이 SSD입니다. 아. 예. 그리고 나머지 아. 그 3열과 4열에 있는 게 하드디스크인데요. 그만큼 접촉 빈도수가 적겠죠. 그걸 네, 조회하는 것. 그 1탄과 2탄에서 제가 그 구조를 말씀을 드릴 때 SSD 부분에 그 라이트 캐시 영역, 네. 리드 캐시 영역 같은 네.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누타닉스 프로세스들도 모두 이 SSD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라이트 캐시, 리드 캐시가 다 이쪽, 물론 리드 캐시는 메모리에도 올라가지만 어쨌든 SSD에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IO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그렇겠네요. SSD에서 일어나게 돼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많이 깜빡깜빡 거리게 되고요. 엄청 좋은 질문이네. 네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SSD에 있던 내용들이 라이트 캐시 영역이 이제 플러싱이 되면 네. 그 하드디스크로 이제 내려가게 되고요. 나중에 이 하드디스크로 내려가 있던 티어링된 네네. 그러니까 티어 1, 티어 2가 있다면 티어 2로 내려가서 네. 나중에 다시 티어 1으로 올라오거나 캐싱돼서 네, IO를 그렇죠. 처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1열, 2열이 네. 깜빡깜빡이 안 거리면 좀 네네. 이상한 거네. 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상한 그 거네. 지금 IO가 사실 이 깜빡깜빡거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깜빡깜빡거리는 수준은 아니에요. 네. 이따가 제가 부하를 하나 걸어볼 건데요. 오. 네, 그러면은 더 깜빡깜빡이 많이 될 겁니다. 네네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네네. 로그인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지금 이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왔는데요. 네네. 지금 이거는 웹브라우저입니다. 흔히 사용하시는 웹브라우저고요. 웹브라우저에서 제가 이 주소를 이 클러스터 의 대표 어드레스를 주고 네. 이제 했더니 이게 로긴 화면 창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뭐 뒤에 뭐 동영상 같은 것도 있고 네네. 했는데 이게 HTML5 표준으로 이렇게 미려하게 구성이 네. 될 수 있고요. 이야. 뭐 성능이 느린 PC라면 이걸 끌 수도 있지만 어쨌건 네, 네, 네. 예, 굉장히 로긴 화면부터 좀 화려하죠. 그렇네요, 진짜. 네, 로긴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로긴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홈 화면과 굉장히 네네. 유사한 화면이 보여지죠. 네. 그래서 이 맨 윗줄에는 이제 메뉴들이 있고요. 네. 그 아래쪽에는 그 모니터링이 가능한 것들이 쭈루룩 전체적으로 서머리가 나오는데요. 네. 아까도 보신 것처럼 하이퍼바이저를 어떤 걸 쓰고 있는지 지금은 ESXi 5.5 버전을 쓰고 있다 이런 네.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스토리지는 전체 용량이 이만큼인데 유즈드는 지금 사용하는 거는 6.52테라 사용했고 남은 용량은 4.85테라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VM도 이제 정보를 가져와서 보여주는데요. 네. VM이 총 9개 그 생성이 되어 있고 지금 전부 다 ON 되어 있다, 오케이. 오프 되어 있는 거, 뭐 서스펜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체크가 됩니다. 하드웨어는 지금 호스트가 세대, 블럭이 세대, 그 다음에 XC630-10이라는 이 모델로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정보가 나옵니다. 네. 그 두 번째 열에는 이제 스토리지 뿐만 아니라 CPU나 메모리의 유세지 정보도 같이 나오는데요. 맨 위에 보시면은 클러스터 IOPS, 네. IOPS, 그 다음에 밴드위스, 그 다음에 에버리지 IO 레이턴시, 응답 속도죠. 그거와 더불어서 클러스터의 CPU 유세지, 전체 CPU 풀에서 네. 어느 정도의 CPU를 사용하고 있는지, 메모리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입니다. 요 성능은 어떤 하나의 서버의 성능이 아니라 전체 이 클러스터 전체의 성능을 네네. 보여주고 있고요. 요것들을 이제 브레이크다운해서 내가 VM 하나, 디스크 하나, 네. 서버 하나 이런 정보까지 브레이크다운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릴다운해서 볼 수 있는 거네. 네네. 그 다음에 옆에서는 이제 현재 이 클러스터의 헬스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데이터 리실리언스 스테이터스라고 나오는데요. 네. 데이터가 이중화가 기본적으로 되고 3중화까지 가능한 상태에서 이 노드가 지금 리실리언스 스테이터스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한 벌이 깨져도 정상적으로 데이터 I/O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밑에 단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서버가 지금 한 대가 죽어도 가능한 상태로 서포트되고 있다라는 네네.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실 요 그린색, 요 그린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좋다라는 네네. 뜻이겠죠. 예. 오케이.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얼럿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뭐 크리티컬 얼럿이 3개 있다고 나옵니다만 네.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주의를 요하는 그런 얼럿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CVM을 저희가 장비를 어제 옮겨오면서 한번 리붓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메시지가 이렇게 네네.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워닝이라든가 이벤트, 인포메이션 얼럿들도 전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네네. 전체적으로 이 홈 화면에서는 이렇게 서머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서머리 외에도 요 맨 위쪽에 메뉴에서 홈 화면 외에도 헬스, 네. VM, 네. 스토리지, 하드웨어, 데이터 프로텍션이라든가 그리고 성능 분석에 대한 거, 얼럿에 대한 것들을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메뉴를 선택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네. 이쪽에 클릭 가능한 요 아이콘을 가셔서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헬스 부분입니다. 아까 뭐 헬스가 굿이라고 나와 있었긴 하지만 헬스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약간 그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거나 퍼포먼스적인 그 어떤 유세지가 많은 네. 부분에는 빨간색, 그리고 주의가 필요한 거는 노란색,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요것들을 좀 카테고라이즈 해놨어요. 보시면은 VM별로 VM도 어떤 호스트에서 돌아가고 있는 VM인지, 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어느 종류의 윈도우즈인지 아니면 우분투가 깔려 있는지, 그리고 메모리가 지금 16기가 사용하고 있는 VM, 뭐 2기가에서 0기가 사용하고 있는 VM,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호스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디스크도 카테고라이즈를 해서 네.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서 좀 주의를 요하는지, 그 주의가 필요한지, 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내가 하드디스크 유세지 정보들만 뽑아서 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클릭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적인 클러스터에 있는 하이퍼바이저, VM, 하드웨어, 디스크 레벨까지 모두 다 헬스 체크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죠. 네. 기존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관리자들은 이제 했을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얘는 단지 그냥 어떤 서버 한 대, 네. 그냥 스토리지 한 대, 이런 독립된 하드웨어라기보다는 이 전체의 인프라다 보니까 이것을 인프라 전체를 모니터링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네. 이 모니터링 그 CPU부터 시작해서 디스크 레벨까지 처음부터 엔드 투 엔드를 모두 모니터링하고 지금 헬스가 어떤지, 얼럿이 뭐가 떴는지, 네네. 성능이 어떤지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기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전체 인프라를 네네. 대변하고 있으니까요. 오케이. 그 외에 내가 그 서버 가상화 레벨에서 보고자 한다면 VM 레벨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VM 레벨에서 보면은 아까 홈화면에서 보셨던 거랑 약간은 비슷한데 이쪽은 그 아까 홈화면에서 네네. 보셨던 그런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IOPS를 많이 사용하는 VM들 탑 리스트, 뭐 레이턴시가 높은 탑 리스트, 이런 식으로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VM에서 지금 얼럿이 생겼는지, 이벤트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고, 네. 테이블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시면은 테이블로 VM들이 전체 아까 9개의 VM이 올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9개의 VM이 쭉 나열되고요. 각각의 VM에 어떤 호스트에서 어떤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vCPU는 몇 개로, 메모리는 얼마로 쭉쭉쭉쭉쭉 이런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서머리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퍼포먼스적인 정보, 얼럿 정보, 이벤트 정보 보실 수가 있는데 얼럿이나 이벤트는 지금 없으니까 퍼포먼스를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해당 VM을 하나 딱 찍으면 하나의 VM 레벨에서의 퍼포먼스, 디스크,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내가 그 아주 개별적인 것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그 매니지먼트 솔루션에서 관제센터에서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보면서 하나하나 다 찝어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툴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애플리케이션 레벨까지도 체크가 가능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로 만들어주는 아랫단에 그거를 하나의 어플라이언스로 합쳤기 때문에 네네.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센을 없애고 스토리지를 없앴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센 레벨을 사실은 없으니까 네네. 보여주지 않죠. 네네. 예. 그래서 아예 그냥 디스크 레벨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오케이.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VM 레벨을 보실 수도 있고 스토리지 레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아랫단에 스토리지 레벨에서도 역시 동일한 형태로 뭐 퍼포먼스라든가 지금 현재 용량이라든가 요거는 보시면은 9개의 VM이 온돼 있는데 요거에 그 지금 VM웨어가 깔려 있는데 VM웨어한테 CNT 제로로 CONT 제로로 네. 이제 그 데이터 스토어가 프로비저닝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클러스터를 맨 처음에 만들고 나면 여기서 컨테이너라는 애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컨테이너에 스토리지 풀을 만들고 컨테이너 이름을 주게 되면 제가 내려서 vSphere 클라이언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세대 중에 한 대인데요. 지금 그 세대 중에 한 대에 VM이 이제 3개 올라가 있고 얘는 누타닉스 컨트롤러 VM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요 VM들이 띄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토리지에 CONT 제로라는 게 이렇게 프로비저닝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소프트웨어적으로 디파인 된 스토리지가 이렇게 하이퍼바이저에게 이렇게 보여짐으로써 내가 이 vCenter에서 또는 vSphere 클라이언트에서 VM을 하나 생성해서 데이터 스토어의 일부를 띄어서 그냥 주시면서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센이 있고 스토리지가 있어서 볼륨을 만들고 센 조닝해서 LUN 마스킹 해가지고 서버 프로비저닝 하면 서버에서 그걸 물고 와서 디바이스 파일 만들어서 그걸 하이퍼바이저에게 주고 하이퍼바이저가 데이터 스토어 만들고 네. 이런 과정을 싹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크리에이트 컨테이너라는 요거 한 번만 해줌으로써 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싹 다 해버리고 VM 만들 때 거기서 데이터만 띄어서 주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이 스토리지 전체적인 부분을 관장하게 됩니다. 네. 그 외에도 하드웨어 레벨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드웨어도 처음에는 아까 보셨던 것과 거의 일맥상통한 그 디스플레이 화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들어가면 하드웨어를 직접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세대의 서버로 되어 있고 아까 네. 그 동영상으로 보셨던 네네. 깜빡깜빡거렸던 네.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디스크 레벨을 찍으면 디스크 레벨의 유세지나 퍼포먼스를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컨트롤러 VM은 아까 VM 컨트롤러 VM을 리부트하면서 얼럿 명령이 떨어졌었잖아요. 네네. 얼럿 메시지가 떨어졌었는데 그 얼럿이 어떤 하드웨어에서 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네네.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레벨 그리고 테이블로 보면 호스트 세대가 있고요. 호스트에 꽂혀 있는 디스크 레벨까지 모두 다 브레이크다운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디스크 하나의 유세지, 퍼포먼스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그 다음 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성능을 한번 걸어 볼게요. 네. 가상 시스템에서 콘솔을 하나 띄워서 성능 툴을 띄워놨는데요. 여기 아이오메타라는 성능 로드 제네레이터를 해놨고요. 여기서 제가 요거를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능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오케이. 지금 세대 중에 한 대에서 한 VM에다가만 성능을 걸었는데 성능이 26,0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네네. 나오고 있고요. 요 성능을 걸게 되면은 아까 요 홈 화면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성능이 쭉 없었죠. 0 네네. IOPS 나오고 여기도 메가바이트 스루풋이 뭐 5K, 7K 뭐 요 정도였는데 이제
이제 웹이다 보니까 리플래시 주기가 있어서 리플래시 네네. 오케이. 있어서 조금 있으면 네. 성능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 같이 뭐 메모리 유세이지라든가 왜냐하면 이제 부하를 줬으니까 CPU 유세이지도 조금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성능들을 이렇게 그 홈 화면에서도 보실 수가 있지만 요거를 부하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죠. 네네. 네.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럼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요 맨 위에 화면에서 어널리시스라는 메뉴로 들어간 것과 동일하면서 임시로 아까 제가 그 홈 화면에서 봤던 그 매트릭으로 그대로 네. 요 그 퍼포먼스를 체크할 수 있는 요 큰 화면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얼럿이라든가 이벤트, CPU 메모리 유세지, 뭐 디스크 IOPS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매트릭이 있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내가 여기서 새로운 매트릭을 추가해서 차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차트를 만들 때 내가 매트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 디두플리케이션 뭐 컨텐츠 캐시의 유세지, 디두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디스크 IOPS, 디스크 밴드위스 이런 것들을 쭉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아까 우리가 그 VM 레벨에서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 디스크 레벨에서 하드웨어 레벨에서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그 것들에 대한 매트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브레이크다운해서 이제 그 차트를 만들면은 요런 형태로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고 얘네들을 내가 이렇게 보고 싶은 부분으로 옮겨가면서 몇 월 며칠 날 성능이 어땠지? 라는 것 그리고 요것들을 이동하면서 요거를 한꺼번에 뭐 한 달씩 1년씩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형태로 이제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있고요. 얼럿은 뭐 아까 처음에 홈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런 얼럿 메시지, 이벤트 메시지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벤트는 뭐 내가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했거나 아니면은 무슨 정상적인 동작 같은 것들의 명령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얼럿은 말 그대로 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메시지입니다만 리붓을 했다라는 명령이고요. 요거는 뭐 리붓을 내가 정상적으로 한 거면 사실은 뭐 지나간 일이니까 자 클릭하고 나는 리졸브 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홈 화면에서 보면 이제 successfully resolve 나오고요. 네. 성능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있네요. 메가바이트 퍼 세컨드, 레이턴시, 뭐 CPU 유세지도 아까 한 6, 7%에서 13%로 조금 올랐고요. 메모리 유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방금 이게 보여드렸던 게 전부 다 라이브로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보신 것처럼 HTML5로 되어 있어서 뭐 자바 베이스로 좀 약간 굼뜨거나 뭐 이렇게 뻐벅거리지 않고 굉장히 미려하고 좀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관리하시기가 편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얘도 V센터에 통합해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도록 VAAI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REST API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매니지먼트 솔루션과도 연계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네네. 자,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이것 때문에요. 이 부장님께서 세팅하시느라고 굉장히 어제부터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이거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부장님 덕택에 우리가 아주 좋은 구경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장비는 키면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고생하진 않았는데 장비를 들고 오느라고 좀 고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썸머리 해주시고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뭐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산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각각의 독립된 하드웨어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고요. 현재로서는 ESXi, 하이퍼V 지원되고요. KVM도 곧 지원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컨트롤러 역할하는 스토리지 컨트롤러 역할하는 CVM이라는 VM이 하나 올라가게 되고 걔네들 간에 클러스터를 맺고 전체를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로 만들어줍니다. 그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거는 CPU, 메모리, 그리고 디스크 레벨까지 모두 포함한 것들을 말하고요.
특히 디스크 쪽은 얘네 그 컨트롤러 VM들이 하나의 싱글 스토리지 풀을 만들어주고 걔네들이 기존의 스토리지를 대체할 수 있도록 스냅샷이라든가 클론, 컴프레션, 디두플리케이션, 뭐 티어링, 뭐 관리 이런 부분 모두 제공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스토리지 시스템 모든 기능들이 다 있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 대신에 하나로 머지된 하이퍼 컨버지드 어플라이언스니까 네. 중간에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센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싹 다 없앤 거죠. 네네네. 그리고 그 윗단에 이제 CPU 메모리 리소스를 가지고 기존의 가상화 서버 환경에서 사용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각각의 VM을 만들고 거기에 윈도우즈라든가 리눅스라든가 여러 가지 OS들을 올려서 해당 솔루션을 얹어서 네네.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서 네. 질문 잘한 분들 2분 정도 그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재범님, 누타닉스의 전략처럼 센 환경이 필요치 않은 시스템 구성인데 기존 센 환경과 함께 구성도 가능한죠? 기존 센 환경 투자 비용이 아까워서요. 아, 네. 그 레거시 환경에서의 그런 기존 그 투자는 사실은 이제 좀 별개로 가져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누타닉스 델 XC로 만들어진 이 스토리지 풀은 네. 사실은 다른 센이나 네트워크로 이 스토리지를 사용하게끔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굳이 사용하자면 위에 올라가 있는 VM들 중에 하나를 그 파일 공유 시스템, 파일 공유 서버로 만든 후에 NFS나 그 SMB 같은 네네. 그 NAS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죠. 네. 자,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시겠어요? 네. 예, 제 이메일 어드레스는 HO HUL HUL 언더바 언더바 SHIN입니다. 맞죠? 네. 네. 자, 여러분 제가 그 신원수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지금 그 댓글창에 써드렸으니까요. 나중에 또 궁금한 점이라든지 또 자세한 정보 같은 것은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구님, CVM 구성 후 한 대의 호스트에 가용되는 메모리가 부족하다면 다른 호스트의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인지요? 그 부분은 그 서버 가상화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잘 아시다시피 VM웨어라든가 하이퍼V 같은 이런 그 하이퍼바이저에서 어떤 특정한 그 VM에 네. 리소스가 모자르다면 그 지금 전체 리소스 풀에서 가용한 리소스를 추가적으로 할당하는 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서버 가상화 영역에서 네. 당연히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진순아님, 매일 출근해서 서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눈에 확 들어오네요. 관리가 요기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박지환님, 기존에 사용하던 독립된 스토리지를 통합하기도 쉬운지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독립된 스토리지를 같이 묶어서 사용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기존의 그 독립된 스토리지는 기존 레거시 환경이고 얘는 그 사실은 그 인프라스트럭처의 좀 혁신이랄까요? 완전히 다른 인프라스트럭처로 전환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준호님, 가상화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일별, 월별, 연도별 시스템 성능 분석을 위한 보고서가 사용자 서식 요구에 맞게 지원이 가능할까요? 사용자 서식에 맞게끔 하는 리포팅 툴이 별도로 제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네. 제공이 되지는 않는데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레포팅 툴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은 보통은 매니지먼트 솔루션들에서 많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REST API 같은 것들로 연동을 한 후에 그 매니지먼트 솔루션에서 레포팅을 같이 하시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문수진님, 에버레일 스택에 델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하이퍼 컨버지드 시스템으로서 델 XC 웹 스케일 어플라이언스와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에버레일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아키텍처의 그 하이퍼 컨버지드 어플라이언스이고요.
저희 델 입장에서는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같이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을 하는 형태로 이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에버레일 어플라이언스도 제공하고 XC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객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는데요. 네. 고객이 이제 그 VMware의 디펜던시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해당되는 솔루션들을 원하는 경우에는 네. 이버레일로 저희가 제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환경이라면 또 누타닉스로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네. 여러 개 선택의 상황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하나의 솔루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브로드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에 맞게 그때그때 저희가 선택을 해서 제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윤영식님, 구글 파일 시스템과 같이 파일을 순차적으로 수정하거나 수정이 거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요? 아니면 빈번한 수정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성능상의 문제가 없어 적용이 가능한지요? 네, 윤영식님. 윤영식님. 네. 네, 그 구글 파일 시스템 과 유사하게 일단 지금 이 환경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독립된 하드웨어를 묶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많이 건너가면 건너갈수록 사실은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 데이터 로컬리티라는 그런 누타닉스는 데이터 로컬리티라는 룰을 가지고 최대한 로컬에 라이트하고 로컬에서 리드하는 형태로 이제 아키텍처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이트가 많으면 데이터를 이중화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많이 타야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라이트를 했지만 다른 노드에 데이터를 이중화 보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타고 그쪽에 복사를 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라이트가 아주 헤비한 그런 업무에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드 쪽 네, 리드 쪽 OLTP성 IO가 많은 그런 형태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윤구님, 델 XC 시리즈는 VM웨어의 vSphere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V 등 여러 하이퍼바이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기존에 운영 중인 하이퍼바이저를 다른 하이퍼바이저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는지요? 하이퍼바이저를 변경하면 그 위에 있는 VM들이 VM들을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들은 각각의 하이퍼바이저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그런 마이그레이션 방법론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VM웨어를 쓰다가 하이퍼V로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VM웨어에 있던 VM을 하이퍼V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그런 툴이나 어떤 방법론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거는 서버 가상화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별도의 어떤 그런 그 스토리지에 디펜던트한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자, 박사님, 2세대 XC, 이게 2세대 XC인가요? 네, 지금 저희가 뭐가 향상됐는지 2세대에서. 델 XC 시리즈가 작년 11월 달에 출시되면서 1.0 버전이었고요. 네. 그리고 2.0 버전이 올 3월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가장 큰 거는 CPU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아이비 브릿지 베이스의 CPU를 장착했었고요. 2.0으로 오면서 이제 하스웰 CPU를 장착을 하고 모델도 당연히 그래서 체인지가 일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퍼포먼스라든가 메모리 뭐 DDR3를 썼던 거를 DDR4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났고요. 그 외의 것들 누타닉스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버전업이 마이너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일합니다. 네네. 그리고 플렉서블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CPU를 골라서 내가 원하는 CPU, 원하는 메모리 사이즈, 원하는 디스크, SSD 개수, 하드디스크 개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김조님, 델 X86 서버와 누타닉스 웹스케일 소프트웨어 간의 개발 단계에서 호환성을 맞춘 건지요? 아니면 표준을 따름으로 서로 호환이 되는 건지요? 네, 아까 잠깐 프로세스 설명드릴 때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세스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네. 표준을 따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표준을 따르는 거고요. 그 스토리지를 붙일 때 해당
하이퍼바이저가 가장 선호하는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M웨어 같은 경우는 NFS를 선호하고 네네. KVM은 아이스카시를, 네. 하이퍼V는 SMB 프로토콜을 네네. 선호하는데 스타게이트라는 애가 아랫단에 그 스토리지 풀을 만들어주고 하이퍼바이저에게 보여줄 때 네. 그 하이퍼바이저에게 제일 잘 맞는 아. 프로토콜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표준을 따른 표준 프로토콜을 네네.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네. 최감래님,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가 기업 환경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새 하이퍼 컨버지드 많이 말이 네네.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이퍼 컨버지드라는 거는 그 전에 제가 2탄 할 때 잠깐 하이퍼 컨버지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예전에는 이제 서버, 중간에 네트워크, 그 셋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스토리지 이렇게 완전히 별개의 그 벤더들 제품들을 조합해서 따로따로 구매를 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면 네. 컨버지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하나의 벤더에서 머지를 시켜서 조합을 해서 최적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것이 하이퍼 컨버지드로 바뀌면서 완전히 표준화되고 네. 그리고 모듈화된 하드웨어로 집약됐습니다. 지금 방금 바로 오늘 설명드린 XC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네. 하나의 1U짜리 혹은 2U짜리 서버에 CPU, 메모리, 디스크까지 다 포함하고 얘네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나의 인프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범용적인 커모디티 하드웨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x86 서버 위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디파인해서 이런 인프라를 구현하는 것들이 가장 베이스가 하이퍼 컨버지드 시스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지호님, 아까 큐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네네. 큐레이터 같은 경우 하드 2.0처럼 분산된 서로 다른 오브젝트 유형에 따라 다른 관리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지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뭐 관리 정책 오브젝트들마다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아랫단의 스토리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일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NDFS, 누타닉스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누타닉스의 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의 전체적인 스토리지 풀로 만들어주고 그 윗단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정책을 굳이 따로 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최감래님은 코멘트 주셨습니다. 델 XC 시리즈가 제공하는 이점은 비즈니스가 IT에 요구하는 민첩성과 효율성, 낮은 TCO 등을 쉽게 만족시켜주는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핵심은 그거죠. 네, 박치규님께서는 장애 발생 시 무공유 구조인지 서비스 가용성 확보를 위한 해당 하드웨어 장애 시 네. 서비스 중단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 박지규 씨. 네. 다시 제 정리를 해보면 네네. 그 지금 이 구조 자체가 그 클러스터 구조화되고 분리되어 있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어떤 하드웨어가 죽었다고 해서 서비스가 다운되거나 혹은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데이터는 항상 모두 다 2중화 또는 3중화까지 처리를 하게 3 리플리카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각각의 VM들 즉 서비스를 하는 버추얼 머신들은 그 하이퍼바이저가 제공하는 HA 환경으로 묶게 됩니다. 네. 일반적인 그 서버 가상화 동일하죠. 그래서 그렇게 윗단을 묶어 놓으면은 서버와 하드웨어가 장애가 생겼을 때 그 VM은 HA 구성 때문에 다른 서버에서 VM이 올라올 거고요. 네. 데이터는 2중화, 3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액세스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VM만 이쪽으로 넘어가서 올라오면은 정상적인 서비스가 계속 지속되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하신 분들 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님, 카산드라도 일종의 DB라 데이터를 보관,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관리자 입장에서 기존 시스템과 차별화는 무엇인가요? 관리적인 면에서 편해진 건지 궁금합니다. 네, 관리적인 면에서는 아까도 제가 뭐 관리 툴을 계속 보여드렸지만 네. 전체 인프라를, 그러니까 물론 어떤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이걸로 전체적으로 그 꾸민다는 거는 아직 좀 먼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 XC로 꾸며진 이 인프라스트럭처, 최소한 이 인프라스트럭처는 별도의 어떤 관리 모듈을 합치거나 할 필요 없이 요 화면 하나로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심플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허규현님, 세대의 서버의 구성 안에서는 텐지 네트워크망을 구성해야 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텐지 네트워크망을 구현해야 되고요. 텐지 포트가 두 포트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두 포트를 더해서 한 노드당 4포트의 현재 하드웨어는 4포트의 텐지 포트를 지원합니다. 물론 그거의 백업용으로 원지 포트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강상호님, 각 노드 간의 프로토콜 보안 알고리즘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요? 다른 벤더사의 서버 가상화 및 스토리지 가상화 연동도 가능한지요? 다른 벤더사의 서버 가상화나 스토리지 가상화는 연동하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타닉스란 소프트웨어적으로 디파인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기 때문에 네네. 거기 다른 그 솔루션을 넣는다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컨플릭이 생기겠죠. 석일재님, 서버 간 거리가 멀어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본사와 지사 간 이중화 형태로 구성할 때 네트워크 레이턴시는 얼마 정도까지 문제가 없을까요? 뭐 텐지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충분히 원격지에서도 통신이 가능합니다. 레이턴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별도로 따로 이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스토리지가 내야 하는 기대 수준의 레이턴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네네. 들어서 뭐 그 1ms 이하다, 5ms 이하다, 20ms 이하다라는 정도의 레이턴시 그 기준이 그 기대 수준이 있을 텐데 그 정도의 레이턴시만 나온다면 충분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자, 김흥주님, 디스크 교체 주기는 얼마인가요? SSD가 캐시라면 좀 더 빨리 교체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SSD가 수명이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예, 그 부분에서 그 실제로 라이트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명이 있는 거고요. 리드에 대해서는 사실 수명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SSD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 기간 동안 무상으로 웨어아웃에 대해서도 모두 다 교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보통의 경우 근데 그 웨어아웃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교체한다라는 말은 사실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네. 그 정도로 사실은 그 수명이 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웹페이지가 심플하고 한눈에 확 들어온다고. 네네, 감사합니다. 한관주님, 모니터링 화면이 장비 이미지를 그대로 화면에 띄운 기능을 지원하는지요? 네, 아까 잠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다이어그램이라는 부분을 보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아까 하드웨어 이미지까지는 아니지만 하드웨어의 디스크 레벨, 그렇죠. 디스크 슬롯 같은 게 다 그렇죠. 보이죠. 네. 그 컨트롤러 CVM 레벨까지 모두 다 다이어그램으로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석일재님, 중복 제고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니터링 쪽에 표시가 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제가 이제 데모용으로 그 구성을 해서 굳이 중복 제거,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레벨로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래서 따로 중복 제거를 굳이 이제 설정하진 않았는데, 중복 제거율도 거기에 디스크 스토리지 부분에서 아까 아랫단에 유심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지금 not configured라고 나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구성한다면. 허규현님, 물리적인 장비의 최대 연결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기본 구성 시 원유형 장비 세대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지요? 또 원유형 세대의 스펙은 동일하게만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요? 예, 일단 최대 연결수는 언리미티드입니다. 예, 소프트웨어적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그 리미트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스케일 아웃이죠, 그냥. 네, 그렇습니다. 네네. 계속 그냥 쭉 나가면 되고요. 그 원유짜리 장비 세대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원유짜리든 투유짜리든 장비 세대가 기본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주키퍼라는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프로세스 요소가 미니멈 세대이기 세대. 때문에 세대로 구현되어야 되고요. 장비 스펙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누타닉스 NX하고 비교해서 하드웨어 스펙과 누타닉스 NX하고 이거나 뭐 어떤 네, 누타닉스 NX는 그 슈퍼마이크로 서버를 가지고 네. 구현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XC는 델레이 그 파워 엣지 서버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뭐 그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뭐 하드웨어가 어디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뭐 논하기는 좀 어려울 네네. 것 같고요. 네. 하드웨어적인 차이만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반덕후님, 스토리지 파일 시스템 루트는 시스템 와이드하게 하나인가요? 아니면 VM별로 별도로 N개가 존재하는지요? 스토리지의 파일 시스템은 그
전체 스토리지 풀을 하이퍼바이저에게 데이터 스토어로 전체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이퍼바이저는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디스크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고 있고요. 거기에서 어떤 하드웨어에서 VM을 올리든지 동일한 데이터 스토어에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산된 디스크를 하나로 모아서 전체 스토리지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욱님, 전체 아키텍처에서 파일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럼 블락 서비스나 오브젝트 서비스는 안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 타입이 NFS, SMB, CIFS로 되어 있는데 이는 NAS 형태 서비스인데 센 구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네, 지금 아키텍처,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아키텍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뎁스 있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1탄과 2탄에서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렸을 때 여러분 그 토크IT 사이트 들어가면요, 그 1탄 저번에 했던 네네. 방송 다시 보기 다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본적인 이 아키텍처가 센을 없애기 위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을 전제로 깔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센을 아예 없애고 네. 그 전체적인 거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하나의 큰 스토리지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골자인 거죠. 네. 그래서 그 NFS나 이런 그 NAS 프로토콜로 보여준다는 거는 그냥 하이퍼바이저에게 그 프로토콜로 보여준다는 의미지 별도의 네트워크를 타고 실제 NAS처럼 붙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케이. 네. 진순아님, 경고나 위험에 해당되는 것은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뭐 제가 그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네. 오른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풀다운 메뉴가 있었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클러스터의 그 정보들을 이제 그 구축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SMTP라든가 SNMP, 뭐 프록시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그런 네트워크 정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알람들을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주님, 이 시스템을 가장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인가요? 웹, 와스, DB,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혼용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모두 다 지금 말씀하신 거 모두 다 가능하고요. 물론 굉장히 어떤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헤비한 DB 같은 경우는 아직도 유닉스 서버, 네, 한 대의 네. 유닉스 서버를 통으로 쓰는 그런 서버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헤비한 것이 아니면은 DB들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제공하고요. 웹 와스 서버 뭐 당연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 가상화로 얹을 수 있는 거는 다 얹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하둡 노드를 올리거나 네. 뭐 그런 것들도 모두 가능합니다. 최장원님, 대용량 컨텐츠 서비스에는 구조상 고민할 내용이 많을 것 같네요. 혹시 스토리지 볼륨 할당 후 스케일 업 작업 시 기존 생성 볼륨 영역을 공유할 수 있는 건지요? 네, 지금 확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이라는 게 기존 생성된 그 XC 클러스터에 이미 생성된 그 스토리지 풀에 내가 스토리지를 그 XC 노드 하나를 추가해서 걔를 클러스터에 넣어주기만 하면 네. 같이 포함이 돼 버립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익스텐트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스케일 아웃으로 용량도, 네. CPU 리소스도, 메모리 리소스도 같이 확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준님, 보기도 좋고 일목요연하게 좋아 보입니다. SSD라면 스케일 아웃. 스케일 아웃이라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스토리지라면 스케일 아웃이 가능할 건데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네. 하이퍼바이저는 여러 개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지와 지원하는 제품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스케일 아웃이 기본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한 개가 뭐 기존의 어떤 소프트웨어들 보면은 뭐 12노드다, 뭐 32노드다, 뭐 이런 식으로 한계가 있는데 일단 누타닉스 소프트웨어에서는 리미트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하이퍼바이저는 여러 개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가능한 하이퍼바이저는 하이퍼 V, VM웨어 vSphere, 그 다음에 KVM도 곧 지원 예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길진님, 모니터링 페이지에서 부하 테스트하면서 로드 밸런싱도 해줄 수 있는지요? 무엇에 대한 로드 밸런싱일까요? 네, 스토리지 퍼포먼스에 대한 로드 밸런싱인데 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VM은 하드웨어 하나 위에서 돌아갑니다. 하드웨어에 오버롤하게 걸쳐져 있는 VM은 현재 서버 가상화 기술에서는 사실은 아직은 없지요. 네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하드 위에서 VM이 하나 올라가서 돌아가게 되는데 얘가 데이터를 쓸 때 자기 로컬 말고 다른 데로 로드 밸런싱을 해서 세 군데에서 동시에 쓴다면 나머지 두 군데로 가는 데는 네트워크를 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로컬에다 쓰고 이 데이터를 그 다음에 리플리케이션에서 2벌 또는 3벌 복제해 놓는 거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 김혜연님, 지금까지 설명 중에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CEO에게 사달라고 기한 올릴 경우 가장 어필할 수 있는 핵심 성능 향상 및 장애 발생 빈도가 낮음 등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박스의 장애가 전체 서비스의 장애로 절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인 세 노드에서 한 대가 죽어도 전체 서비스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VM이 다른 노드로 넘어가서 또는 스토리지의 데이터 이중화, 삼중화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센 인프라스트럭처, 센 스위치, 그 다음에 센 스토리지 같은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제거함으로써 비용적 전체 도입 비용 그리고 TCO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향후에 이제 그 확장성 부분인데요. 그 확장수 새 노드로 시작해서 확장할 때 노드 하나씩 정해져 있는 노드, 정해져 있는 스펙, 정해져 있는 그 퍼포먼스, 정해져 있는 그 스토리지 용량입니다.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도 예측이 가능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기존의 거는 이제 스토리지 센 포트가 없다 그러면 센 스위치를 하나 더 사와야 된다든가, 스토리지를 뭐 확장하다가 디스크 슬롯이 더 이상 없다 그럼 뭐 추가적으로 스토리지 한 대 더 산다든가, 네네. 이런 그 불필요한 비용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예측이 가능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경원님, NDFS가 스케일 아웃 될 때 오토 헬스 체크로 가능한지요? 예를 들면 원하는 임계치 설정에서 넣어줄 수 있는지요? 오토 헬스 체크. 헬스 체크는 항상 하는 거고요. 네. 스케일 아웃 될 때 오토 헬스 체크로 가능한가요? 의미를 네, 잘 좀 더 모르겠습니다. 유경원님 이메일로 질문 좀 자세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최성욱님, 델에서 제공되는 유지보수의 범주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유지보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테크니컬하거나 뎁스 있는 L3 레벨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테크니컬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누타닉스랑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뭐 소프트웨어는 누타닉스를 통해서, 하드웨어는 델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델의 프로 서포트라는 기존의 델 서버 또는 델 하드웨어 장비, 델 소프트웨어 장비가 판매하고 있던 동일한 레벨의 서포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한지호님, VDR 구성할 경우 SSD가 상당한 성능 향상을 가져오긴 하는데요. 개별 사용자의 사용 패턴이 달라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성능도 떨어지고 중복 제거율도 낮아져서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현재 중복 제거율은 어느 정도까지 개런티가 가능할지요? 초기 구성 시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 성능 유지를 위한 튜닝 관련 주기적인 지원이 되는지요? 네, 어떤 특정한 하드웨어 노드 위에 VM이 과도하게 몰려 있는 경우에 그 VM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그 노드를 위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즉 서버 가상화를 할 때 항상 고려하셨던 내용들일 거예요. 그 VM들을 균등하게 분산시켜주고 균등하게 데이터를 스토리지해서 설계를 해주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향후에 그렇게 쓰다가 어느 한쪽에 데이터가 좀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면 리밸런싱을 해서 전체 퍼센테이지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즉,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 스펙이 조금 다른 노드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용량의 퍼센테이지로 리밸런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질문해 주셔서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지린다시피 여기까지 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장님, 오늘 좋은 질문 많았지만 네네. 그중에 그래도 아쉽게도 두 분만 좀 말씀 이름 좀 말씀해 주시죠. 너무 아쉽네요. 네. 많이 드리고 싶은데 네. 김지호 씨와 김지호 씨, 예, 박치규 씨 두 박치규, 분께 네. 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호, 박치규님 두 분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핸드폰 이메일 이름 주소, 네, 해주시면 저희가 그 CJ 외식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100분한테 저희가 또 그 기프트가 보내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고 갈까요? 네.
네, 저희가 뭐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델을 통해서 또는 누타닉스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아키텍처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뭐 내용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점차적으로 요런 아키텍처로 인프라를 구현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점점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아키텍처를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거를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 델 XC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뭐 꼭 도입이 아니더라도 뭐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아니면 네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뭐 이메일 저희를 컨택해 아까- 주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이메일 있으니까, 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박주규님 아마 처음 이거 받지 않았나요? 이런 거 큰 선물은. 네. 자, 여러분들 항상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요. 거의 좀 앞으로도 질문하실 때 자기 본인 궁금한 것들 짧고 진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꼭 이런 경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이러면서 다양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다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문이 서로 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도 체크해 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 시간이 저는 뭐 물론 전문가의 의견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질문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적극 참여해 주셔서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